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증상을 겪게 되면 혹시 이 질병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맞아요. 증상과 질병을 이제 연관을 시키게 되는데 간혹 보면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질병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어지럼증이 조금 있으면 빈혈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철분제를 사서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죠. 예, 대개는 네. 이제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제 내가 빈혈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빈혈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을 느낀다기보다는 대개는 피로하다던가 이런 모호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이 진행을 하다 보면 몸이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빈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혈색소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철분제를 임의로 사서 복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지럼증 증상 중에 그냥 이제 핑 돈다라던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 어지럽다 이런 증상 네. 말고도 상당히 심하게 뭐 천장이 돈다던가 그러니까 몸이 막 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개는 귀에 있는 이제 그 균형을 잡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이런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현운이라 그러는데요. 갑자기 심한 현운 증상과 함께 이제 메스꺼리고 또 토할 것 같은 증상도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양성 자세 현운이라는 질병입니다. 대개는 뇌의 그러니까 안쪽 귀에 이제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원래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하면 그걸로 인해서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증상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더 내가 혹시 뭐 무슨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런 현운 증상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이석증, 저희 어머니도 이석증 한번 걸렸었고, 이게 저희 직장 동료 젊은 여성인데도 네, 이석증 네. 때문에 흔한 말로 뭐 달팽이가 문제 생겼나, 네, 네. 돌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정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한 번 딱 생기면 예. 그 증상 자체도 상당히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누웠다가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기도 구토도 하고 하는데요. 막 그런다고. 네, 근데 또 이게 증상이 다시 생길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또 그냥 지내시다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게 유발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확실하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뭐 뇌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비인후과를 네, 네. 찾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저리거나 좀 얼얼한 느낌이 있는 분들 이게 뇌졸중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어떻게 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뇌졸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위가 뭐 얼얼하다던가 아니면 먹먹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일례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개는 뭐 목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이 아픈 것보다는 손이 저리거나 어깨 부위가 차고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목 디스크 이외에도 손목 부위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 없이 손이 저린 것 같고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밤에 자는데 아주 손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털어야지만 좋아진다거나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네. 이게 근육이 위축되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신경과에 가셔서 신경전도검사나 이런 걸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쪽 손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 내가 중풍이 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다른 이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건 확실하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예. 그런 것 이외에도 뭐 혈액순환 문제라던가 특정 영양소 결핍이나 또 약제나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신경과 진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원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내 주치의한테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말 흔하게 걸리는 감기,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감기면 괜찮은데 막 오한이 느껴지고 벌벌 떨리고 막 몸도 쑤시고 이런 네, 감기 네. 몸살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감기 초기 증세하고 비슷한 질병들이 많잖아요. 네. 예전에 메르스도 그리고 기침 그런 것도 네, 그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인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또 독감이 유행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네. 독감 같은 경우도 이제 감기 몸살이라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되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냥 약을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이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다른 질병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마치 호흡기 증상이 없는 감기 몸살처럼 예. 왔다가 알고 보면 다른 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A형 간염이라던가 이제 그런 질병들이 그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한테서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유 없이 그냥 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만 생기고 전혀 감기 호흡기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예. 시간 지나면서 이제 황달 같은 증상 이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우신염 같이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처음에 그런 모호한 증상이 생기고 오한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나고 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봐서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한 며칠, 3, 4일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다. 증상은 다른 게 점점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사실 네. 그 감기가 너무 흔한 거니까 감기 때문에 뭐 맨날 대형 병원, 뭐 종합병원 네, 가고 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모르니까 처음에 네, 그렇다고 그렇죠. 안 갈 감기도 수도 사실은 없고. 예. 이제 일반 호흡기 감염을 다 합쳐서 그냥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또 우리 몸에 아주 힘들게 하고 그 다른 후유증을 남기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봐서 일반적인 대증 치료를 하다가 네.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 썩 좋아지지 않고 일주일. 네, 자꾸 이상한 증상이 생기고 더 추가가 되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확실히 병원에 가셔서 바른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써야 되면 항생제를 쓰고 예. 또 그게 아니라 다른 약을 써야 되면 다른 약을 써야 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확실하게 받는 게 좋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럼요. 병을 키우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질병 상식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피로하면 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간도 문제지만 이제 뭐 심리적인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결핵이라던가 갑상선 기능 이상 그리고 빈혈 이런 것들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 이 약 먹기 시작하면 못 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치 약에 문제가 있어서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성질환은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를 해야 될 때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네요. 자, 감기 몸살 증상이나 뭐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되고 또 다른 질환이 추가됐다면 다른 게 또 병이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진료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